불교가 말하는 경청.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경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침묵이 말을 아끼는 것이라면 경청은 그 침묵을 채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웅변가, 강연자, 리더들은 모두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경청을 문사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문사회란 듣고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한 제자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침묵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을, 설명이 아닌 존재 자체를 경청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듣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끝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아, 저 얘기 들으니까 내 경험이 생각나네. 빨리 내 얘기를 해야겠다. 이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그저 말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경청을 위해 3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이야. 어차피 뻔한 얘기겠지. 이런 선입견은 진정한 경청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를 생각합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경청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산만함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TV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정청, 즉 올바른 듣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8정도 중 하나는 아니지만 모든 정도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판단을 멈추세요. 상대방의 말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동의하거나 반대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셋째, 공감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를 생각하세요. 넷째, 침묵으로 응답하세요. 상대방이 말을 끝냈다고 해서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하며 그 말을 음미하세요. 침묵은 가장 깊은 경청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경청이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 지혜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이미 아는 것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경청은 배움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들을 때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특히 자연의 소리, 침묵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네 번째 복은 자아의 소멸입니다. 진정으로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잊습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25년간 부처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난다를 부러워했습니다. 매일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다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지만 아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부처님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아난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25년간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듣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경청을 시작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중요한 것은 듣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듣는 마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의 말을 들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 보세요. 동료의 고민을 들을 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는 자는 깨닫고 잘 말하는 자는 가르친다. 하지만 깨달음이 가르침보다 먼저다. 어제 우리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청을 배웁니다. 침묵과 경청은 하나입니다.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보다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루가 끝날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오늘부터 경청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한 번 들을수록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 서운함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소중했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특정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라. 인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출근길에 동료에게, 지나가다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눈빛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2.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라.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배우자가 해준 식사, 동료가 도와준 작은 일, 친구가 보내준 안부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인정과 애정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예전에 내가 도와준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3. 하루 한 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 하루 한 번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 많은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5. 하루 한 번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하루 한 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너는 정말 성실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너의 그런 점이 정말 멋있어와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절실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난 널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하루 한 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친구와 산책하기, 동료와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만드는 것이고 관계는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결론. 인간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나 큰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글에서 말한 것들을 실천한다면 일주일 후, 한개월 후,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침묵. 말을 아끼면 복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친구와의 수다, SNS에 올리는 글까지. 현대인은 침묵보다 말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에게 복이 온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하나로 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중에서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승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승려에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침묵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그 승려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불평, 불만, 험담, 자랑, 변명. 돌아보면 대부분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복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해라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싹튼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복은 깊은 경청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통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려던 것을 참아보세요. 불평하려던 말, 험담하려던 말, 자랑하려던 말을 한번 삼켜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침묵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정말 필요한가? 이 글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고 말이 적은 자는 지혜롭다. 오늘부터 조금씩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 개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불교는 수천 년 전부터 말의 힘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침묵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부메랑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부메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고 경고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화난 순간, 짜증난 순간, 방심한 순간 던진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후회합니다. 부모님께 던진 불평, 친구에게 한 험담, 연인에게 쏟아낸 분노의 말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들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상대의 가슴에도 당신의 가슴에도 말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비겁함으로 오해합니다. 할 말은 해야지, 참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유마경에는 유마거사라는 제가불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불의법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침묵으로 답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침묵으로 전한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상대의 감정을, 상대의 진심을 듣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침묵의 힘 3가지 변화. 1. 관계가 바뀝니다. 침묵하고 경청할 때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신뢰가 쌓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2.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다툼, 오해, 후회가 사라집니다. 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3. 지혜가 생깁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관찰하고 통찰합니다. 말을 쏟아내는 대신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침묵 수행. 1. 3초 법칙 말하기 전 3초 멈추세요.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자문하세요. 2. 끝까지 듣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반박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입니다. 3. 하루 10분 침묵, 하루 10분. 완전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함께 하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4. 불필요한 말 줄이기, 험담, 불평, 자랑을 줄이세요. 그 대신 감사, 칭찬, 격려의 말을 하세요.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세요. 결론. 불교는 정어를 가르칩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듣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친구, 동료, 상사, 후배,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까지. 그런데 단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교육 수준, 심지어 인생 경험까지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오늘은 말투로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인격이 높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명령조로 말하거나 반말을 함부로 쓰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투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택시 기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말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2.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경험이었어와 같은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안 돼, 무리야, 어차피 안 될 거야, 힘들어 죽겠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말투는 본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말투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청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생각은 어째? 와 같은 경청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질문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나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일방통행이며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합니다. 4. 책임감 있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제가 할게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책임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반대로 제 탓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와 같은 책임. 회피형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신뢰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5. 겸손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성장한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와 같은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제일 잘해. 너보다 내가 낫지와 같은 오만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이들은 배우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겸손한 말투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6. 명확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효율적이다. 이 일은 금요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아니오와 같은 명확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효율적입니다. 이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와 같은 애매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말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명확한 말투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해를 줄이며 신뢰를 쌓습니다. 7.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성숙하다.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화가 났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상처받게 했어요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는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결론. 말투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존중하는 말투, 긍정적인 말투, 경청하는 말투, 책임감 있는 말투, 겸손한 말투, 명확한 말투,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세요.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투는 선택입니다. 어떤 말투를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